안녕하세요. 주간 아스날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시즌 조 윌록을 아스날에서 봐야 할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조 윌록은 6개월간 뉴캐슬로 임대를 떠나 11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8골을 넣으며 EPL 이달의 선수까지 수상하며 뉴캐슬의 EPL 잔류를 도왔습니다. 그의 이런 최근 폼은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몇몇은 지금보다 선수 매각에 좋은 타이밍은 없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뉴캐슬에서만의 폼만 놀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즌 초 유로파리그 4경기에서 6개의 골 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 영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2경기를 선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뉴캐슬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2경기만으로 그를 판단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프로필의 2명의 선수와 통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조 윌록의 뉴캐슬에서의 14경기 출장은 뉴리 틸레망스와 일카이 귄도간과 어떻게 비교될까요? 세 선수 모두 전통적인 8번 롤인 박투박으로 출전해서 이번 시즌 팀을 줍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 윌록은 뉴캐슬을 강등에서 구해냈고 틸레망스는 레스터의 FA컵 우승, 귄도간은 시티의 리그 우승을 도왔습니다. 윌록의 샘플 크기는 나머지 두 선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귄도안이 세 선수 중 가장 공격적이고 틸레만스는 가장 수비적이고 윌록은 그 중간 정도입니다. 윌록의 수비 스탯은 꽤 인상적입니다. 골 기록이 그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드리블과 경기장 슈팅수도 지적할 만합니다. 패스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스탯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윌록은 완벽한 미드필더가 되기 위해선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윌록이 아르테타 밑에서 뛰고 싶다면 드리블 허용, 소유권 박탈, 좋지 않은 볼 컨트롤, 키패스 이 4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다른 팀들보다 더 많은 개인 실수로 인한 골을 먹혔고 윌록의 드리블 허용, 소유권 박탈, 나쁜 볼 컨트롤 스탯은 아르테타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당 키패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뉴캐슬에서 뛰는 것과 아스날에서 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윌록에게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윌록의 스탯을 고려했을 때 그는 아스날에서 어디에 적합할까요? 트위터에 올려진 샘 딘의 통계를 보면 뉴캐슬에서의 조 윌록은 아스날의 미드필더보다 3골을 더 넣었습니다. 빅6 팀들의 페널티를 제외한 미드필더의 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맨시티와 맨유는 나머지보다 큰 차이로 리그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수비, 그리고 공격과 미드필드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은 3위와 8점 차이로 리그를 끝냈습니다. 리버풀, 첼시, 토트넘, 아스날 모두 좋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부족한 골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 윌록은 반 시즌 만에 빅6 팀들 중 4팀의 미드필더들보다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어리고 배가 고프고 잉글랜드 출신의 아스날 출신입니다. 근데 왜 팔겠습니까? 이게 그 이유입니다. 아스날은 현재 지난 몇 년간 필요했던 팀 개편과 리빌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뉴캐슬이 25밀리언 이상을 제시한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윌록이 아르테타의 시스템에 맞긴 한가? 아르테타가 그를 위해 시스템을 조정해야 할까? 조 윌록은 진짜 박투박 미드필더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그는 수비를 위해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수비수들이 그를 추적하기 어렵게 박스 안으로 한 박자 늦게 침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아스날이 벵거식 4-2-3-1을 썼다면 윌록은 8번 자리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론 아스날의 시스템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날은 넓은 폭을 제공하는 풀백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티와 자카가 풀백이 올라갔을 때 커버를 해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윌록은 어디에 적합할까요? 그는 10번 위치에서 뛸 만큼 창의적이지도 않고 6번 역할을 맡기에도 무리입니다. 만약 아르테타가 계속 이 시스템을 추구한다면 조 윌록을 팔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아르테타는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아르테타는 우리는 4-3-3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포지션에 특수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5-6개의 포지션에 그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약 아르테타가 아직 4-3-3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윌록은 클럽에서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20년 12월 1일경 이 인터뷰를 한 뒤 윌록은 10번 자리에서 2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윌록을 어렸을 때의 램지와 비교하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램지는 21살에 아스날에서 풀시즌을 보냈고 3160분을 뛰며 3골 6어시스트만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 그는 2골 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이 그의 성장을 지체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세 번째 풀시즌에 16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성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윌록에게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윌록은 프리시즌에 큰 역할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